자, 오늘은 실전 모의 수능 완성 2회차 해볼게요. 6월, 9월에서 지금 없는 게 법 지문이 좀 안 나왔고 경제 지문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건 두 개는 짬뽕 됐어요. 법과 경제가 좀 짬뽕 돼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이렇게 제시문이 엄청 긴 경우가 있어요. 제시문이 긴 거. 근데 6, 9월은 제시문이 길게 되면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내용이 크게 분리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분리될 거냐면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 뒷페이지 보시면 회사 합병하면서 진하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분리가 될 거야. 두 개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용상 두 개로 분리되면 앞에 걸 먼저 하고 계산을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죠? 앞에 거에 해당하는 것만.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하는 거야. 길면 길수록 문제를 먼저 슬쩍 확인해 줘야 합니다. 제시문이 길어지면. 1번은 전체 내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회사 합병이죠. 그럼 막 뒤에 문제 봤더니 회사 합병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푸는 거고 9번 봤더니 그림 나왔네. 아싸, 그림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림은 문제 푸는데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림 봤더니 분할 전, 가나 두 가지가 있구나. 오케이. 이런 그림이 읽다가 나오는 지점이 있으면 재빨리 일로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10번은 그러니까 9번 같은 문제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겠죠. 10번 같은 거는. 11번은 기억이니까 기억은 어디 있냐면 저쪽 단락이 있죠. 걔 끝나고 풀면 되겠다. 12번은 뭐 어휘 문제니까 그때그때 풀면 되겠네. 한번 해보자. 자, 어디. 자, 회사가 성립하면서 성장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플러스 규모가 커질수록 뭐 하면 뭐 한다? 비례 반비례 관계니까 체크해야겠죠?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량은 떨어진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규모가 커졌는데 생산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 봐. 이 경우가 뭐야? 규모는 커졌는데 생산량이 떨어지는 경우네.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인 회사 분할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쪼개는 거군요. 그죠? 어떻게? 둘 이상으로 쪼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회사 분할이라고 하나 봐요. 개념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 거죠. 개념 정의를 하는 건 1번 정의의 방법.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수식을 통해서 정의한다고 그랬죠? 수식을 통해서 바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번 같이 설명하면 회사 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식의 방법은 이거죠.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인 회사 분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분할이라는 건 둘 이상으로 쪼개는 거네. 이러한 문제,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뭔데? 이러한 문제가 여기 있죠.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안입니다. 바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뭐겠어? 회사 분할이구나. 요게 회사 분할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저 문제가 뭐였냐면 규모가 커지는데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 반대로 그러면 지금 제시문이 길게 되면 내용상 두 개로 끝난다고 그랬지? 반대로라고 했네? 회사 합병은 아싸 됐어. 회사 분할 하나, 회사 합병 하나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뒤에 문제 확인하다 보니까 회사 합병이 있으니까 앞에 글은 회사 분할에 대한 글이네? 뒤쪽 글은 회사 합병에 대한 글이겠구나. 내용상 두 개로 쪼개질 거다? 예상과 정확히 떨어지네. 자, 얘는 규모가 아까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은 도움이 되는 거겠지. 그게 반대 내용일 거잖아. 여기 있네.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된답니다. 규모가 커지는 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요 말로 바꾸면 뭐야? 요게 뭐야? 생산성이 커지는 걸 얘기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랑 지금 반대죠. 회사 분할과 회사 합병의 차이를 좀 얘기하고 있나 봐. 오케이. 회사 분할은 다시 오고 회사 분할 얘는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하다. 여기는
뭐뭐한 후 이런 거는 선호관계 주의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별건 아니네. 규모가 커지면 필요하다. 뭐 당연한 거지. 거짐으로 여기에 무로니까 앞에가 원인이 실릴 거고 뒤에가 결과가 시기겠지?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사 합병보다 이렇게 보다 나오면 비교하는 놈과 비교를 당한 놈을 반드시 찾아야 돼. 회사 분할을 세모라고 쳤으니까 뭐 얘를 세모라고 쳤으면 이게 두 개가 비교 대상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늦게 제도화 됐대요. 아,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 됐대. 분할이 더 제도화 늦게 됐대. 왜냐면 우리나라 뭐 변변한 커다란 회사가 있었겠니?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회사가 없었으니까 분할은 별로 없었대. 옛날에는 조그만 거 이런 게 합병하는 건 늘 있어 왔는데 엄청나게 큰 게 작아지는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먼저 있었다? 우리나라는 회사 합병이 먼저 있고 회사 분할이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됐네. 자, 다시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개념 나오고 예시 나왔어. 문제 100% 나오는 대야. 자, 됐어? 자, 같이 해볼게. 자, 두 번째입니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이 제가와 제빵 업종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게 좀 예를 들었군요. 가정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초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는 제가와 제빵 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두 개인가 봐. 제과하는 것도 있고, 제빵. 그러니까 뭐, 있나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통해 분할, 이번에 이제 분할을 얘기해보자. 만약 제빵을 떼어내 주식회사 빵집, 초롱빵집을 만든다면 분할됐어요.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초롱이가 있는데 주식회사 초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를 분리해서 두 개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 신설회사라고 개념이니까 네모네. 그렇다면 여기가 초롱빵집이네. 초롱빵집인데 요거를 뭐라고 한다? 새롭게 분할되니까 신설회사래요. 신설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초롱은 여기가 이제 초롱이죠. 여기가 주식회사 초롱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우리 뭐라 한다? 존속회사라고 하네. 개념적이네. 그럼 얘가 뭐야? 존속회사구나.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러면 하려면 조건이구나. 요건 왜? 우리가 가정과 전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얘는 조건이죠. 조건. 분할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자, 법지문이 나왔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법에 관한 법지문. 요런 지문이 나오면 첫 번째는 법의 개념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개념. 두 번째는 범위 또는 조건 또는 적용 이런 것들을 범위 조건. 세 번째는 적용시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법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범위는 뭐냐면 18세 이하여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 적용시켜 보는 거야. 그래서 19살짜리가 술집을 갔는데 어쩌고. 그럼 법에 저촉돼요. 이런 하는 거 나오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예외라고 하겠죠. 얘는 별표 올리면서 100% 출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별표 올리는 이유는 제시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얘를 반드시 이용할 거야. 어딘가에. 이게 답이 되는 경우야. 그러다 예외 상황은 별표를 칠 거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장회사가 분할하려면 이제 법에 상장회사 분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려나 봐. 그럼 범위나 조건이 뭔가 봤더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번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돼. 1번. 그 다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견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수와 했네. 그러면 출석한 주주가 3분의 2 찬성해야 합니다. 자, 됐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발행 주식입니다.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수. 요게 3입니다. 그런데 얘가 모두군요. 모두.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반드시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없을 거야. 평가원은 뭐 갖고 할 거냐면 셋 중에 하나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이 3분의 2가 안 됐어요. 출석이 3명이 했는데 찬성이 1명이야.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출석한 애의 3분의 1. 그죠? 그러면 안 돼. 또는 전체 발행 주식이 주식이 3개인데 찬성이 3개 너무 심했나? 6개인데 찬성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3분의 1이 안 되지. 그럼 땡. 다 안 된다는 거야. 모두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식회사 초롱 발행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수가 그래서 120만 주. 총 120만 주. 그럼 120만 주라면 어떻게 써? 발행 주식 얘와 관계된 거니까 3분의 1이면 얼마야?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지? 40이야? 그러면 일단은 통과하려면 40만 주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 보유수가 출석한 주주의 보유수가 60만 주래요. 그러면 뭐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여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서 3분의 2는 얼마야? 너 왜 이렇게 빨라? 우씨, 어떻게 이렇게 빨라? 40이래요, 40. 그죠? 자, 그러면 만나보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60만 주에 3분, 써있네, 이씨. 40만 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했다면, 이 수는 발행 주식 총수가 120만 주의 총수 3분의 1이니까 40만. 그죠? 다 성립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분할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줬네. 개념 정의하고 예를 들어줬네. 자, 다시 세 번째 단락할게요. 자, 분할을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은 이거 개념이다. 그죠? 순자산의 개념이죠? 근데 공식이 나오는 건 가볍게 옆으로 빼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순자산이라는 것은 얼마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게 순자산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부채가 빚이잖아. 빚도 경제에서는 자산으로 포함합니다. 나의 보아모라에. 그래서 자산에서 빚을 빼버리면 나의 순자산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 비율 때문에겠죠. 뭐뭐에 따라니까. 분할 비율 때문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눠진다. 그럼 분할 비율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눠진대요. 이놈과 이놈이 나누어지는구나. 나누어 갖는구나. 뭘 그럼 나누어 가자? 순자산을 나눠 갖겠죠. 나누어 가죠. 이거 순자산을 나눠 갖겠지. 그럼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그럼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또다시 공식이네. 신설 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대. 이거 우리 연습 맨날 했던 거잖아. A를 B로 나눈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엄마한테 나눠주냐? 일반적으로 엄마가 자식에게 나눠주냐? 엄마가 자식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바로 엄마일 거 아니냐? B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엄마에서 분모에 해당됩니다. B로 나누어주는 거니까 얘가 분모야. 그럼 얘가 뭐겠어? 분자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공식을 다시 빼야겠네.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 분자가 어떤 거야? 요거겠죠. 신설 회사의 순자산 얘가 분자겠지?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다. 얘가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모겠지. 그러면 여기다 가볍게 빼야지. 분할 비율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 분모가 뭐지? 분할 전 회사의 자산 회사의 순자산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지? 자, 요거 공식이 나오면 옆으로 빼줘야 돼. 빼줘야 돼. 자, 그러면 평가원이 잘 장난치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일단 나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아울릴 거냐면 요걸 바꿔요. 순자산이 자산 빼기 부채면 자산도 알 수 있고 부채도 알 수 있는 거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하나 나는 거잖아. 더하기 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순자산이잖아. 요걸 다른 말로 뭐 부채로 바꿔놓는다는가. 그죠? 그러면 부채를 여기다 써주면 얘가 막 부채를 막 써줘요. 부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써줘요. 그러면 어떻게 써? 부채가 올라가면 어떻게 써? 순자산은 어떻게 되지? 순자산은 내려가겠지. 그지? 부채가 떨어지면 순자산은 올라가겠지. 이게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냥 순자산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다 수식을 하나 더 알려준 건 이렇게 하고 올려요. 순자산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딴 말 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뭐 부채라든가 자산가 부채와 자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또 따로 줄 거야. 한 번 더 살짝 계산하게 줄 거야. 자, 일단 공식 두 개 찾았어. 거기다 대고 다시 만약 했으니까 여기에 일종의 예시 단락이죠. 그럼 이것도 100% 출제되는 거지. 그죠? 만약 0.3이라면 이 값이니까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뭔데? 이게 뭐야? 분할 비율. 분할 비율 값이 0.3이라면 이거네. 0.3. 그럼 분할 비율이 0.3이라면 이게 0.3이라면 이 말은 얘가 10분의 3이란 얘기지. 그죠? 10분의 3. 신설회사는 그러면 이렇게 0.3이라면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0.3. 아, 분할 비율에 따라서 분할되는 놈이 갖는구나. 그죠? 회사가 있다가 분할돼서 나갔어. 분할 비율이 0.3이면 분할돼 나간 사람의 비율인가 봐. 갖는 거. 얘가잖아. 신설회사가 순자산의 0.3배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분할 비율이 0.4면 신설회사가 40%를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죠? 분할 비율이 0.2라면 20%만 가져가. 이런 얘기네. 아하, 됐어. 나머지는 존속회사가 가져간다. 그렇다면 얘가 0.3배니까 존속회사는 0.7배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얘가 30%를 가져간다면 얘가 70%를 가져가라. 이런 얘기네. 즉, 같은 말. 자, 얘 설명도 해주네. 초롱의 순자산이 100억이었어. 순자산이 이거죠. 이거. 순자산이 100억이었어. 100억. 자, 그 다음에 분할 후 순자산이니까 분할 후 순자산 얘기했죠? 그죠? 뭐야, 여기서? 분할 후 순자산은 초롱이 70억이구나. 초롱이 70억. 그러면 총 100억이었는데 얘가 70억을 가져갔다는 건 총 100억이었구나. 총 100억이었는데 분할 비율이 0.3이니까 얘가 70억을 갖고 얘가 얼마를 가져? 얘가 30억을 가졌어요. 이 얘기 하려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70억, 초롱빵집 새로 생기는 얘가 신설회사죠. 얘 신설회사가 얼마를 먹었어? 30억을 먹었네. 얘는 뭔데? 존속회사겠죠? 존속회사가 70. 그러면 이런 거 간단히 바꿔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0.2라면 어떡할 거야? 반영 비율이 0.2면 존속회사가 80억을 갖는 거고 신설회사가 얼마? 20억을 갖겠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학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겠죠? 0.3이 이랬다면 0.4면 어떻게 되는 거야? 0.4면 존속회사가 60억을 받고 초롱빵집이 신설회사가 40억 가져요. 이거잖아.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 네 번째 달라 출발. 누구야? 어디를 100으로 곱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인데 0.3이라는 건 얘가 70억을 갖고 얘가 30억을 갖는다고.
자, 됐어. 네 번째 단락 됐나? 해도 돼? 좀만 줘. 마연아, 좀 줘. 해. 하래. 이거 하래. 허락했어. 자, 좀 해볼게요. 한예. 고민에 빠졌구나.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럼 이러한 방식이 뭐였냐면, 분할 비율이었죠? 그죠? 분할 비율을 통해서 나눴었죠. 분할 비율이 뭐였냐면, 또 까먹었다. 아까 뭐였냐? 자, 뭐라고요? 분할 전 회사의 순환, 그죠? 분할 전 회사 순자산 분해, 그 다음 뭐야? 신설회사 순자산 됐죠? 자, 이러한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까 신설회사가 만들어진다면 이 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구분된답니다. 만들어지면 자,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죠? 뭐뭐에 따라니까 이 원인은 뭐냐면 주주가 누구냐는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두 개가 있대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 요소는 그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각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얘기하는 순간 시험 문제라고 했죠.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머리는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인적 분할은 얘기했지. 이제 시험이야. 그죠? 그러면 인적 분할은 이게 있네. 그러면 혹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림이 아까 있었죠? 우리 처음 볼 때. 9번 그림과 관계가 있는지 빨리 눈치챘어야 돼. 됐니?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에는 그 페이지에 옆에 있죠? 이거 맞아떨어지나 봐. 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율만큼 존속회사의 지분도 갖게 되고 신설회사의 지분도 갖는데요. 뭐냐면 자신의 지분만큼 존속회사의 지분 요거 갖고 그 다음에 신설회사의 지분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지분을 자기의 지분만큼 갖는데요. 그래? 여기 즉 다시 이해 못했으면 여기서 설명하겠지? 분할 전 지분의 10%인 주주, 내가 10%를 가지고 있어요. 10% 주주. 그럼 분할 후에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율로 직접 지배한답니다. 그러면 자 인적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눈치 땅 채죠. 9번 딱 지시문 있죠? 9번.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분할 전이 있고 가 그림이겠다. 그죠? 자,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존속회사고 여기가 신설회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반영 비율에 따라서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겠지. 아까라면 여기가 70억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30억이 되는 거겠지. 그죠? 아까로 얘기하면 그죠? 총 10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총 100억에서 각각 갖는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몇 프로 갖는 거야? 여기서 10%를 갖는 거고 요 가격에서 10%를 갖는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100억에서 10%면 얼마야? 100억 10% 하면 10억이었죠. 그죠? 70억에서 10%는 얼마? 7억이죠. 그 다음에 30억에서 10억은 3억이죠. 그죠?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얘기네. 됐니? 자, 그런데 얘는 직접 지배한대.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완벽하게 난다는 얘기죠. 그죠?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했으니까 이쪽에 물적 분할이네. 그러면 인적 분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각각 지분만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지배 이렇게 얘기했어.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존속회사가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면 신설회사 발행한 걸 모두 다 존속회사가 갖는구나.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회사 순자산과 같답니다. 그래? 그럼 이런 거야. 이게 인적 분할이었다면 그 밑에 쪽에 나 보시면 뭐 있어요? 나에 보면 걔가 그러면 물적 분할이겠지. 걔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써? 여기가 바로 존속회사죠. 존속회사.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신설회사가 되나 보죠. 맞니? 우리 9페이지에 또 우리 책은 거기 있죠. 자, 그러면 주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주는 이 존속회사에 아까 몇 프로를 가지고 있었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100억짜리라면 나는 얼마? 이 존속회사에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이 한 10억짜리 뭐 주식을 발행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얘는 누가 갖는다고 했어? 존속회사가 다 갖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할 수 있는 지분은 얼마? 100%입니다. 얘가 모두 가진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신설회사의 주식을 가졌어, 못 가졌어? 못 가졌어요. 나는 뭐만 가졌어? 존속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면 신설회사가 누가 가졌어? 존속회사가 가졌대요. 봐라.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존속회사가 가졌다고 그랬죠. 내가 가진 건 없네. 그죠? 나는 뭘 가졌어? 존속회사만 가졌고. 자, 그래서 존속회사는 그래서 엄마야. 엄마, 모회사. 그래서 신설회사는 자식회사라고 부르는 무슨 관계? 종속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즉 엄마가 재산의 모조리 가지고 있네. 자식의 재산을 모조리 갖네. 주주는 그러면 어디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존속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죠. 주식을 가졌으니까 주식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10억 갖고 있으니까 나는 10억 원어치의 가치를 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설회사한테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한테 가진 게 없어. 0이니까. 물적 분할이 된다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나야, 나. 존속회사에 대해서는 여기는 분할 전 지분율로 직접 지배. 그러면 존속회사 얘는 어떻게 써요? 직접 지배해. 왜냐면 내가 10%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이죠. 신설회사는 차이가 된다. 존속회사에 대해서 신설회사에 대해서죠. 존속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배를 하지만 신설회사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존속회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간접 지배네. 그러면 신설회사는 지금 간접 지배를 하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준 거에서 한번 봐봐. 분할 전 그 그림 한번 이해가 돼요? 분할 전 거기에서 분할 전 회사에 나는 몇 프로를 가졌다는 표시야? 10% 가졌다는 표시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가가 무슨 뭐야? 가가 인적 분할이라서 거기다 써. 가가 인적 분할이죠. 가가 인적 분할인 경우엔 주주는 어떻게 써? 각각 어떻게 써요? 영향력을 비율만큼 하죠. 그러니까 10% 한 거야. 존속회사에도 10%의 영향력, 그 다음에 신설회사에도 10%. 그죠? 하지만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 주주는 존속회사에만 10%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100%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됐니? 나는 0.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써? 존속회사는 직접 지배할 수 있지만 거시기는요. 신설회사는 직접 지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접 존속회사를 압박하면 되겠지. 자, 네 번째 단락까지 갔다면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단락 가고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억이 나온 11번과 11번을 풀 수 있나? 11번보다 9번. 11과 9까지 풉니다. 11과 9번. 자, 해볼게. 자,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분할 때문에겠죠. 인과관계니까
회사의 분할 때문에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답니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는데, 그럼 몇 가지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쟁점이 한 몇 개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근로자의 승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겠구나. 그죠? 사회적 쟁점의 첫 번째겠구나. 근로자 승계 문제. 즉 A가 있는데 회사 분할이 돼서 이렇게 B와 C가 S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노동자가 일로 가야 되는지 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자,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자는 사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답니다. 잊지 마니까 다르네? 상법이네? 아싸, 나눠야겠다. 자,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게 다르구나. 민법에서는 어떻게 써요? 근로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죠. 민법은. 근데 그러나니까 상법은 당연히 되겠지. 상법은 신설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한답니다. 아하, 신설회사가 근로자를 승법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민법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안 되지만 상법은 돼요. 이렇게 되네? 서로 다르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났네? 그러면 수능은 딱 3가지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4가지 안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합쳐서 이렇게. 세 번째 놈은 상법을 우선 적용. 아하, 상법을 우선 적용하네. 그러면 승계가 가능해요. 이렇게 보는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승계가 된다. 한편 했으니까 지금 회사 분할과 한편이죠.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구나. 두 번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 요게 두 번째인가 보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사회적 쟁점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 거에서 프린트도 제가 근로자 승계 문제에다 하나 쳤고 뒤쪽에는 안 쳤냐? 이런, 안 쳤네. 자, 만약 초롱의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로 된 초롱빵집에 대해, 그러면 얘네 지금 주의해야 돼. 물적 분할이 됐지. 그럼 어떤 거야? 지금 주식회사 초롱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으면, 물적 분할이 되면 어떻게 했죠? 초롱 밑에 뭐가 있어서? 주식회사 초롱빵집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물적 분할이니까. 그러면 기업 공개를 하라. 기업 공개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칠게요. 그럼 기업 공개가 뭐냐? 기업 공개란 개념 안에 기업 공개란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 파는 거구나. 이 회사를 팔려는 거 봐. 그러면 회사가 가진 지분을 이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인가 봐. 나 지금 주식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 내 지분이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건가 봐.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가는 거겠지. 그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가는 거고, 사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사겠지. 그럼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것이 몰려오겠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테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지? 적용하겠지? 존속회사 측에서는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그죠? 얘가 요걸 팔 때 얘를 비싸게 팔고 싶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속회사 측에서는 초롱빵집을 얘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회사의 순재산이 는다면 존속회사의 순재산이 늘지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주식인데 200원에 팔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100원의 이득이 생겼으니까 재산이 늘겠지. 그죠?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으니까 순자산이 늘었겠지. 됐냐? 주식 초록이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도 높아져. 그죠? 이거 뭐냐면 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 가치도 높아진다는 점을 부각한대요. 그렇죠. 자, 초롱이 있는데 내가 가졌어. 초롱을 가져서 내가 초롱이 가졌는데 주식빵집을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기업 공개를 했다고 했잖아. 판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초롱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초롱빵집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칠게 이거야. 이 지분이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10개를 팔고 20개, 100개 있는데 10개만 판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나머지 90개는 남아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팔아서 여기서 이득.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이미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거겠지. 이 얘기야. 그러면 이들의 주식 가치도 높아지는 거지. 주식회사 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지. 얘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얘도 높아지는 거겠지. 됐지? 이걸 부각하여 기존 주주들을 설득한 거야. 팔아라. 이거 가격이 높게 책정됐거든. 너 100원 주고 샀잖아. 이거 200원에 지금 팔리고 있어.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이기지 않니? 이거겠지? 대신에 기업 경과 공개 결과 초롱빵집에 대한 초롱의 지분율은 감소하겠지. 왜? 팔았으니까. 지분이 100개였는데 10개 팔았잖아. 아까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10개 팔았으니까 지분율은 어떻게 써? 100개의 가치가 있지만 90개밖에 없겠죠. 팔았잖아, 10개. 그죠? 그러니까 뭐 1000개 중에 100개의 힘을 발휘했다면 팔았으니까 어떻게 써? 그 힘이 약해졌겠지?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율은 감소하겠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회사 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했던 기존 주주들은 반대. 이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 회사야? 그 자회사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C가 그 자회사 C가 너무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산 사람도 있었겠지. 그죠? 얘는 얘 때문에 산 거야. 산 이유가 이 A라는 주식을 산 이유는 이 C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이 C가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려. 그럼 내가 가지고 보유한 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난 얘 때문에 샀단 말이야. 얘가 긍정성 높은 거야. 봐라.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즉 여기서의 자회사 C를 내가 되게 좋아했어. 이게 돈이 될 만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에 보유하면 당연히 어떻게 써? A의 값도 올라가겠지. 근데 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라고 했던 기존 주주들은 나는 좀 C 때문에 샀거든요. 이 기업 공개를 반대하겠죠. 나는 분할 반대요 하겠지. 그죠? 얘가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B, D, E는 관심 없다니까? 난 얘만 관심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안 했으면 좋겠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하고 차라리 어떻게 써? 그럼 난 C를 사러 가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하겠죠. 맞아.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의 이유입니다. 자, 물적 분할입니다. 얘는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존속회사는 초롱빵집의 주식을 시장에 처분할 수 없다? 당연히 시장에 처분할 수 있죠. 초록이 얘가 존속이잖아. 얘가 존속회사고 얘가 뭐였지? 신설회사죠. 아까 했잖아.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의 100%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뭐에 처분할 수 없어? 있지. 땡.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식회사 초롱의 부채가 증가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더 비싸게 판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순수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아니죠. 존속회사의 순자산은 증가하겠지. 비싸게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틀렸네, 이건.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식회사 초롱의 자산이 감소하므로 순자산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까 했잖아. 순자산의 증가가 기대한다고 그랬죠. 보유하고 있는 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죠. 어렵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초롱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 나 같은 애야. 나는 A라는 기업을 산 이유는 이 자회사 C 때문에 샀단 말이야. 얘 때문에. 얘가 분리돼 나가면 난 어떻게 했어? 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기대가 줄어서 존속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반대하겠죠. 얘는 이게 있어야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가 빠져나가면 반대하겠죠. 이런 애는 반대하겠죠. 자, 그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초롱빵집에 대한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배 형태가 직접적에서 간접적? 아니야. 물적 분할은 무조건 다 직접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배 방식이 직접적에서 간접이었다? 원래 얘는 뭐야? 원래부터 얘는 뭐야? 간접 지배였죠? 그죠?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디야? 얘는 직접 지배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서? 간접이죠? 원래 간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바뀐 게 아니라 물적 지배는 원래부터 간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간접.
다음, 자, 요거. 자, 다음은 회사 분할의 두 형태를 가나. 그럼 회사 분할의 두 형태는 뭐야? 뭐가 있었지? 물적과 인적이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었잖아. 그럼 나눌 수 있겠네? 자, A는 순자산에서 A가 어디 있어? A의 순자산. A가 뭔가 같으면 분할 전. 이게 분할 전 회사겠죠. 분할 전 회사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B는 존속회사라고 있고 여기에 존속이래. 그 다음 C가 신설이래요. 이렇게 나눠지는 건 뭐겠어? 이게 인적 분할이구나. 인적 분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까 인적 분할 어떻게 했어? 주주가 만약에 10% 가지고 있다면 그 기능이 얘도 10%를 작용하고 얘도 10%를 작용하는 거였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봤더니 얘가 존속회사고 얘가 신설회사죠. 이렇게 종속 관계가 있는 건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 건 이건 뭐야? 물적 분할이라고 했었지. 내가 10%를 가지고 있다면 존속회사에선 10%의 영향력을 갖지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영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간접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하지만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 얘는 100%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가 모회사, 얘가 자회사. 됐죠? 자, 그러면 9번 어디? A에서 여기 있다. 순자산에서 가에 B를 뺀대요. 그러면 얘를 빼면 어떻게 써요? C의 재산만 남겠지? 그잖아. 자, 요거는 분할전 전체 회사죠. 여기잖아. 분할전 전체 회사에서 이 존속회사를 빼면 뭐가 남아있어? 신설만 남겠잖아. 그죠? 존속 플러스 신설이 분할전 가격 아니냐? 이것을 두 개로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란 얘기 아니냐?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거지 뭐야. 맞지? 다음. 자, 가의 C는 뭐지? 여기. 상법에 따라 근로자 중 분할과 관련된, 그렇죠. 상법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죠? 오케이. 나의 경우, 여기 C의 순자산만큼 B가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은 B가 했네? 그러면 누가 보유하는 거야? B가 발행하면 B가 소유하는 거지. 그죠? 다만 C가 발행하면 B가 먹는 거고. 그죠? 자회사 모회사니까. 이거 틀렸네? B가 발행하면 당연히 B가 먹지. 갑자기 C가 왜 나와? 이런 말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어? C가 발행한다면 B가 100%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요 놈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A의 근로자가 나의 C에 승계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대법원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상법도 필요 없다고 그랬고 다만 민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 5번 나의 형태의 분할이 결의되었대요. 분할. 이를 반대하는 A의 주제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단락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풀어서 답이 됐으니까 그냥 체크하면 되겠죠. 만약에 1, 2, 3, 4를 확인했어. 답이 아니야. 그럼 얘겠지.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까지 하고 또 너 저기 녹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녹음된다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병규 끝났다 이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 합병은 아까 회사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모쳐 있으니까 얘도 시험 문제에 한번 딱 나와 있네. 그게 몇 번 문제였어? 8번 문제였네. 8번 문제. 그 6번째 단락 읽고 8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자, 회사 분할했다면 이제 합병은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요 두 개를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의 회사로 합친답니다. 이게 회사 합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사를 뭐라 한다? 소멸회사 개념 정의. 그리고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아,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소멸하는 회사의 10%를 가졌으면 그 10%만큼의 것을 받는 거야.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합병 대가군요. 소멸 회사의 20%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이죠. 가치만큼이니까 20%의 가격만큼 받는 거야. 그죠? 물론 합쳐지는 회사의 주식 값이 틀리니까 A와 B가 있다라면 요게 요렇게 흡수가 된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여기에 10%인데 이 가격을 해야죠. 10%를 여기 10% 받는 게 아니야. 이 말은 가치만큼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쪽에 10%인데 가격으로 환산했더니 1,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써? A로부터 얼마를 받는 거야? 1,000원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10%면 10%를 받는 게 아니야. 아까 인적 분할은 10%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도 10% 영향력, 이쪽에도 10% 영향력 이렇게 했잖아. 얘는 다른 말이야.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이야. 그죠? 그러니까 10%를 가졌어. 그 10%의 가치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을 받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 1%일 수도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합병의 대부분은 흡수합병이다. 아, 이건 대부분은 흡수합병이구나. 그죠? 대부분이라니까 모두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평가원이 쓰고 싶은 건 합병은 모두 흡수합병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대부분이야. 대부분 흡수합병. B가 A로 쏘, C가 A로 쏘. 이런 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어 소멸회사를 인수한답니다. 아하. 그러면 A와 B가 흡수한다면 얘가 뭐가 있어? 존속회사가 되는 거고 얘가 소멸이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다는 건 이렇게 뭐야? 얘를 인수하는 거죠. 흡수합병을 위해서는 목적은 흡수합병입니다. 이렇게 흡수합병을 위해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모두 그럼 다시 어떻게 써요? 법지문이니까 어떻게 써? 개념과 범위, 조건 이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흡수합병을 위해서는 조건들이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모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답니다. 1번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모두 해야 돼. 모두. 굳이 모두를 썼다라는 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써요? 흡수합병을 위해선 존속회사만 주주총회를 하면 된다.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집어넣네. 그 다음에 결의 조건은 분할회사.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주주 참여자의 3분의 2 찬성, 총 주식 수의 3분의 1. 기억나시죠? 그거네. 만약 개념하고 이제 적용이죠. 법은 아까도 했잖아. 법은 1번 개념을 나온다든가 2번 어떤 조건과 범위를 나타낸다고. 그 다음 3번 적용시켜본다고 그랬죠. 만약 이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 중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건 뭐야? 네 번째 다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출제다라고 했지. 만약 결의가 되었다면 하기로 했어.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그러면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합병의 대가야. 근데 아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는 건 뭐야? 내가 소유한 가치만큼입니다. 지분의 가치만큼 받는 거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그 주식은 뭐냐면 자기 지분만큼이 아니라 지분의 가치만큼입니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거는 한편 나왔으니까 대조해야겠죠. 그러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이거죠. 그럼 반대의 반대는 뭐야? 찬성이잖아. 어딨어?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는 어딨어? 여기 있다. 합병에 찬성하는 여기.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이해하고,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주주에게는 이거네. 자, 반대하는 사람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 그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 이걸 요구할 수 있대요. 그게 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구나.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써요? 되사줄 것을 얘기한대요. 아, 예를 들어서 A가 B를 흡수하는데 반대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 나 흡수하는 거 반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만 원어치인데 100만 원 가져가. 사. 이거야. 지금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네가 100만 원 내고 내 걸로 소멸시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네. 다만, 아싸, 이거 출제지. 다만, 이 권리는 회사의 분할이 결의됐을 때, 분할이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회사 분할일 때는 부여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바로 회사 합병할 때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가능한 거야. 회사 분할할 때는 지금 갑자기 회사 분할이 나온 건 앞에 얘기잖아. 앞에 애들은 반대해도 회사 분할을 반대해도 주식을 되사달라는 매수 청구권을 쓸 수가 없어. 그런 게 없어. 다만 회사 합병 시에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답니다. 그럼 이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낼 거야? 회사 분할인데 갑자기 주식 매수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 말을 쓸 거라고요. 그거 어디 있어? 바로 앞 지문에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문제. 여기 회사가 분할되었대요. 여기 회사가 형태 분할이 결의됐대. 주식 매수 청구권 관여 없죠. 합병일 때만 얘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분할일 때는 이게 부여되지 않는 게 맞는 말이죠. 냐, 다음. 자, 7번째 출발. 야, 누가 에어컨 껐어, 이씨. 살짝 약하게 들어야 돼. 켜져 있긴 했는데 조용. 시끄러워. 왜 떠들어? 자, 7번째 단락 풀고 낙서하지 말고 문제까지 도전. 전체 문제 도전. 자, 이제 한다. 자, 해볼게. 1분. 선영이 풀고 있네.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근데 4분이 아니야?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학원 맞는 거. 그러니까 왜 맞지? 분할비 0.3으로 결정난다면 착한 맛의 주주들이 눌렸죠? 우빈아, 호준아 눌려있지? 빨간색이지? 자, 이제 마지막. 자, 삼각합병도, 또 세상 또 합병에 또 삼각합병이 있대요. 합병의 한 형태인데, 그죠? 그럼 아까 위에는 뭐 있어? 흡수합병이 있었잖아. 그죠? 얘가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모두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삼각합병이라는 게 나왔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소멸회사 간의 합병입니다. 이거 희한하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어요. 모회사, 자회사는
이건 어떻게 써? 종속관계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소멸회사니까 여기 갑자기 소멸회사가 여기에 싹 있는 거야. 그죠? 아마 얘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지만 소멸회사를 인수하지만 합병 대가로는 주식을 줘야 되죠. 합병 대 흡수가 되는 순간 어떻게 주식을 줘야 되잖아. 그죠? 자회사가 아니고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답니다. 오호, 그래? 자,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 그러면 여기서의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주식을 합병 대가로 준다란 얘기네. 그죠? 그래서 삼각이구나. 이렇게 삼각. 그래서 삼각 합병의 경우에는 자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흡수되는 순간 어떻게 써? 이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야, 저 있잖아 아들아 쟤한테 돈 200원 갖다 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200원을 가지고 있어야 얘한테 200원을 줄 수 있겠지. 그제? 삼각합병을 하려면 다시 법지문에서는 어떻게 써요? 개념, 범위, 조건, 적용, 그 다음에 예외. 자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삼각합병 모두 필요해.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할 때와 같으며, 그럼 회사 분할과 같으니까 어떻게 써? 참여자의 3분의 2만큼 참석해야 되고 전체 주식에서 3분의 1만큼 돼야 되죠.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게 하나 나왔다. 그죠? 자, 첫 번째 자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가 필요하대요. 얘하고 얘가 총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가 없구나. 그죠? 얘와 얘의 주주총회가 필요하고요. 얘의 결의는 특별하게 필요 없대요. 그래서 합병이 결의됐을 때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얘와 얘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니까 자회사가 어떻게 써? 반대하는 사람이 나 싫어요. 합병 반대요. 내 주식만큼 사가시오. 이게 돼. 소멸회사도 나 합병 반대요. 내 주식만큼 사가. 이게 돼요. 그죠? 하지만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회사에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안 되더라. 자, 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7번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가 맞냐? 맞네. 자산은 순자산에 부채를 더한 값이다. 이런 거 아까 할 수 있었죠. 아까는 어떻게 써? 순자산은 뭐였어요? 뭐였죠? 순자산은 자산 빼기 뭐라 해서? 부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흡수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지요. 그죠? 아까 했었지? 다음, 우리나라 회사 분할은 회사 합병보다 늦게 만들었어. 분할이 늦게 만들어졌다고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데 생산성이 떨어진 경우, 규모는 커졌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면 회사 분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오케이. 소멸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되사줄러. 자신의 주식을 되사주는 건 주식 뭐지? 뭐라고 그랬지? 뭐라 그랬냐? 뭐라고 그랬지? 주식 뭐라고 그랬냐?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게 합병 대가 아니죠? 땡. 합병 대가는 합병에 찬성했을 때 주는 주식이죠. 다음 회사 합병입니다.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흡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회사가 아닌 존속회사의 주식, 야, 얘는 어떻게 써? 얘 뭐야? 존속회사의 주식회사 결의가 필요하다? 흡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 모두라고 그랬죠. 흡수 합병은 모두죠. 흡수 합병은 모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흡수 합병이니까 아까 저쪽으로 다 가야죠. 흡수 합병이 결의된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얘는 뭐죠? 결의된 경우 합병에 반대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뭘 받죠? 얘는 흡수합병일 때 뭐 받아? 뭐였지? 존속회사를 받는다. 뭐가 틀린 거지? 뭐라고? 자, 흡수합병이 결의된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써요? 얘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땡.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전에 모두 매각한다.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죠. 삼각합병이 결의된 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그렇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야, 얘는 주식을 받아죠. 합병 대가로 받아야겠죠. 오케이.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는 모회사와 소멸회사의 결의이며 틀렸다. 이건 자회사죠.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뭐는 없어야 돼?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다음. 자, 이제 적용 문제네. 착한 맛 피자와 치킨 영업을 함께하는 상장회사고요. 발행 총 주식은 120이래요. 발행 주식은 총 120만. 그 다음에 회사 경영인 갑은 20%를 가지고 있대요. 갑은 20%, 120만에서 20%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120만에서 20% 가졌으니까 120만 곱하기 어떻게 써? 20%는 얼마지? 20%, 10%가 12니까 20%면 24네. 그죠? 24만. 그 다음에 갑은 이 회사의 치킨 영업 부를 때요. 꼬꼬마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이네. 그러면 어떻게 써? 인적 분할을 하면 여기 20%의 힘, 여기 20%의 힘을 가져야 되지. 그지? 분할 비율 산정했어. 분할 비율은 0.2래요. 그러면 분할 비율이 0.2라면 내가 얼마를 갖는 거야? 20%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 알겠어. 그러면 20%면 24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분할 전에 경영인 갑은 착한 맛 24만 주, 맞죠? 120만 주여서 20%니까 24만 주죠. 분할 후에도 갑은 착한 맛을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인적 지배니까 어떻게? 인적 분할이니까 여기 20%밖에 가지고 있죠. 오케이. 주주총회 때 출석한 주주가 3분의 2의 찬성을 받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찬성이 어떻게 써요? 전체 주에 30만 주죠. 3분의 1이죠.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40만이어야 되죠. 40만 주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30만으로는 불가능하네. 그지? 그러니까 오케이.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자, 이쪽으로 0.3, 30%, 이쪽으로 0.3, 30%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0.3이라 자. 이쪽으로 0.3, 이쪽으로 0.3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요? 지분율은 어떻게 써? 당연히 똑같지. 그죠? 왜냐면 0.3이면 0.3의 만큼 0.3의 만큼 하는 거니까 똑같지. 그 다음 의뢰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예상보다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했고 분할 비율값이래. 이거 계산한 거다. 분할 비율값은 뭐야? 존속회사의 순수이익분에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신설회사의 순수이익이죠. 그런데 부채가 증가했다면 순수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수이익은 떨어지는 거지.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빚이 많아졌으니까 순수이익은 적은 거 아니야. 맞냐? 이게 적어지니까 분자값이 더 커지는 거지. 원래보다 분자값이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작아지는 거죠. 4분의 2하고 얘가 작아져 볼게. 4분의 1. 그럼 뭐가 더 작은 값이야? 피자 네 조각 중에 2조각 먹는 게 배불러. 4조각 중에 1조각 먹는 게 배불러. 얘가 더 작은 값이지. 이게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작아지군. 맞네. 이것들은 뭐 피자로 해야 되냐, 이씨. 다음 12번은 틀린 사람 없겠지?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일은요
문학 중에서 수능 완성 중에서 포대령을 안 해서 천승세의 포대령을 안 했는데 천승세라는 사람이 좀 기이한 사람입니다. 엄청 기이한 사람이라 아주 특이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 내일 거 꼭 들어야 돼.